절대 이 증상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혈관이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이 30년간 연구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뇌출혈 사망률은 40%입니다. 뇌경색의 8배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4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갑자기 머리가 띵 하신 적 있으신가요? 손발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 있다고 하셨다면 지금 매우 중요한 신호를 받고 계신 겁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혈관이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졸중은 멸종이 가능한 병입니다.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뇌졸중을 평생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78세 현역신경과 전문의가 40년간 직접 실천해온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7가지입니다. 첫째, 뇌출혈이 왜 뇌경색보다 8배 더 위험한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 뇌가 왜 다른 장기와 완전히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40대가 넘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동맥경화가 어떻게 20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뇌졸중 위험을 3배 높이는 생활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본인의 위험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예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뇌출혈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라고 하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뇌졸중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의 사망률은 5%입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사망률은 40%입니다. 8배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펌프실입니다. 혈관은 수도관입니다. 뇌는 가장 중요한 중앙 컴퓨터실입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 나옵니다. 불편하지만 수리하면 됩니다. 이게 뇌경색입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컴퓨터실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기계가 다 망가집니다. 이게 뇌출혈입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장기는 터져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맹장이 터지면 열고 씻어내고 꿰매면 됩니다. 그런데 뇌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뇌의 비중이 물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뇌를 열고 피를 닦아내려고 하면 뇌가 다 망가집니다.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장기는 근육처럼 단단해서 혈관을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뇌는 물처럼 말랑합니다. 혈관벽을 지지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혈관이 터져도 큰 출혈이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입니다. 다른 세포는 손상을 받아도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산소가 4분만 끊겨도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두개골을 가장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뇌를 3겹의 막으로 감쌌습니다. 뇌척수액을 넣어서 뇌가 둥둥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뇌 조직 안으로 쏟아집니다. 뇌 조직은 혈액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백혈구가 달려와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파괴됩니다. 대한뇌졸중학회 발표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의 70%가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됩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한 번의 출혈로 평생이 바뀝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이 생기면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물리적인 압력이 생깁니다. 터진 혈관에서 피가 쏟아지면 뇌의 조직을 밀어냅니다. 뇌는 두개골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밀려날 곳이 없습니다. 압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주변 뇌세포가 눌려서 죽습니다. 둘째, 화학적인 손상이 생깁니다. 혈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문제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입니다. 혈관 안에서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관 밖으로 나오면 독성을 갖습니다.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셋째,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혈액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백혈구가 달려와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파괴됩니다. 마치 불을 끄겠다고 집 전체를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2세 남성분이셨습니다. 고혈압이 있었는데 약을 안 드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더니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이미 뇌가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3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말씀하시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깨어나셔서 저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혈압약만 먹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혈압이 높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정상이신가요? 혈압이 높다고 하셨다면 지금 뇌혈관에 상처가 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라고 하셨어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자, 지금까지 뇌출혈이 왜 무서운지 알아봤습니다. 사망률이 40%로 뇌경색의 8배입니다. 뇌는 물처럼 말랑해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출혈이 생기면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뇌출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출혈도 종류가 있습니다. 뇌 조직 안에서 작은 혈관이 터지는 뇌실질 출혈이 있고요. 뇌 바깥쪽 큰 혈관이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의 사망률은 얼마일까요? 40%에서 50%입니다. 절반이 사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젊은 나이에 생긴다는 겁니다. 40대, 50대에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의 85%는 동맥류 파열 때문에 생깁니다. 동맥류가 뭘까요? 혈관을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 풍선은 고르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선 한쪽이 약해지면 그 부분만 볼록 튀어나옵니다. 이게 동맥류입니다. 혈관벽이 약해진 부분이 혈압 때문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면 터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증상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몇 센티미터나 되는 동맥류가 있어도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CT를 찍고 나서야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대병원 이수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맥류는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의학 기술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발견만 하면 터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까요? MRA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MRI는 뇌 조직을 찍는 거고요. MRA는 혈관만 찍는 겁니다. MRA를 찍으면 아주 작은 동맥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맥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요?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코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평생 터질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40세가 넘으셨나요? 아직 안 넘으셨나요? 40세가 넘으셨다면 MRA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뇌졸중이 있었던 분은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훈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대학병원에서 MRA를 찍으면 가장 비쌉니다. 3차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건강검진센터나 MRI 센터에서 찍으면 훨씬 저렴합니다. 검진센터에 전화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첫째, MRA 가격이 얼마인가요? 둘째, MRI 장비가 몇 테슬라인가요? 3테슬라면 최고 수준입니다. 1.5테슬라도 충분히 우수합니다. 1.5테슬라 이상의 장비로 저렴하게 찍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만 이렇게 저렴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사망률이 50%입니다. 원인의 85%가 동맥류 파열입니다. 동맥류는 증상이 없지만 MRA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세가 넘으셨다면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동맥경화가 어떻게 20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뇌졸중은 20년에 걸쳐서 준비됩니다.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수도관은 안이 깨끗하고 매끄럽습니다. 물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 안에 물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얇습니다. 하지만 점점 두꺼워집니다. 결국 수도관이 막힙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안이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담배 때문에 혈관벽에 상처가 납니다. 상처난 곳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물때와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왜 달라붙을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성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모든 세포가 스스로 만들 줄 압니다. 간에서도 엄청 많이 만듭니다. 문제는 현대인이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몸에서 만드는 것까지 더하면 콜레스테롤이 남아돕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혈액 속을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고지혈증입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이 콜레스테롤이 상처난 곳에 끼어듭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가 이걸 잡아먹으려고 달려옵니다. 잡아먹다가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새로운 백혈구가 또 달려와서 또 잡아먹다가 또 죽습니다. 이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죽상경화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콜레스테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첫째, 세포막을 만듭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로 껍질을 만듭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포가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호르몬을 만듭니다. 성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모두 콜레스테롤이 재료입니다. 성장과 번식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비타민 D를 만듭니다.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뀝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직접 만듭니다. 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모든 세포가 만들 줄 압니다. 심지어 탄수화물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문제는 현대인이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 고기, 버터, 과자, 여기에 몸에서 만드는 것까지 더하면 콜레스테롤이 넘쳐납니다. 넘치는 콜레스테롤은 어디로 갈까요? 쓸 데가 없으니까 혈액 속을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고지혈증입니다. 떠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상처가 난 곳을 발견하면 거기 끼어듭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왕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구석진 곳에 숨습니다. 혈관벽에 상처난 곳이 그 구석입니다. 거기 숨었다가 백혈구에게 잡아먹힙니다.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동맥경화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자랍니다.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덩어리가 터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서 흐물흐물하거든요. 혈압 때문에 빵 터지는 겁니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소판이 출혈이라고 착각하고 혈전을 만듭니다. 20년 동안 서서히 쌓였던 동맥경화가 30분 만에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게 뇌경색입니다. 여러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검사 받은 게 언제인가요? 1년 이상 됐다고 하셨다면 올해 안에 한 번 검사 받아보세요. 콜레스테롤은 피검사 한 번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맥경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콜레스테롤이 끼고 염증이 생기고 점점 커집니다. 20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터집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뇌졸중 위험을 3배 높이는 생활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를 만드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없으면 뇌졸중도 없습니다. 위험 요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물리적인 상처를 냅니다. 수도관의 물압력이 너무 세면 이음새가 벌어지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4배 높습니다. 4배입니다. 고혈압의 기준이 뭘까요?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130, 85 이상이면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벽에 화학적인 상처를 냅니다. 담배 연기에 있는 독소가 혈관을 공격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5년 안에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고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의 재료가 넘쳐납니다. 혈관벽에 끼는 게 많아집니다.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가 뭘까요?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LDL 콜레스테롤 130 미만이 정상입니다.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높으면 위험합니다. 네 번째 위험 요인은 당뇨입니다. 당뇨는 동맥경화를 빠르게 키웁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같이 있으면 위험이 6배로 뜁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인은 비만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를 다 유발합니다. 위험 요인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겁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입니다. 이 5가지 위험 요인이 중첩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고혈압만 있으면 4배, 고혈압에 당뇨가 더해지면 6배, 여기에 흡연까지 더해지면 1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0개, 1개, 2개, 3개 이상? 2개 이상이라고 하셨다면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족력입니다. 부모님 중에 뇌졸중이 있으셨던 분은 본인도 위험이 높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발표에 따르면 부모님이 뇌졸중을 겪으셨다면 본인의 뇌졸중 위험은 1.5배에서 2배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같은 가정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습관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짜게 드셨으면 본인도 짜게 드실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운동을 안 하셨으면 본인도 운동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생활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55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60세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70세에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50세부터 매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도 찍고 MRA도 찍으셨습니다. 동맥경화 초기 단계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지금 65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를 넘기셨습니다. 건강하게 사십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관리하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뇌졸중이 있으셨나요? 형제 자매 중에는요, 있다고 하셨다면 본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없다고 하셨어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 요인이 있으면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뇌졸중 위험 요인 5가지입니다.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 당뇨, 비만, 이것들이 중첩되면 위험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5번째 주제입니다. 본인의 위험 단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대 이후라면 본인의 단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위험 요인 단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1단계입니다. 아직 혈관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2단계는 동맥경화 단계입니다. 위험 요인 때문에 혈관벽에
이미 동맥경화가 생긴 상태입니다. 아직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단계는 뇌졸중 단계입니다. 동맥경화가 터지거나 혈전이 생겨서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재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몇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이 어디 있을까요? 목 양쪽에 있습니다. 뇌로 피를 보내는 큰 혈관입니다. 이 혈관을 초음파로 보면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면 온몸의 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동맥이 깨끗하면 다른 혈관도 비교적 깨끗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통증이 없고 방사선도 없습니다. 개를 바르고 초음파 기계를 대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본인의 단계에 맞춰서 관리하면 그 단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멈추면 평생 뇌졸중이 안 생깁니다. 2단계에서 멈춰도 뇌졸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단계를 알고 계신가요? 경동맥 초음파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받아본 적 없다고 하셨다면 올해 안에 한번 받아보세요. 50세가 넘으셨다면 꼭 받아보세요. 자, 지금까지 위험 단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단계는 위험 요인만 있는 상태, 2단계는 동맥경화가 생긴 상태, 3단계는 뇌졸중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로 본인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번째 주제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졸중 예방법은 여러분이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방법 첫 번째입니다. 혈압을 관리하세요. 혈압은 집에서 직접 재실 수 있습니다. 혈압계는 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면 평생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재세요. 일주일 동안 기록해 보세요. 평균이 135, 85를 넘으면 병원에 가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속 재셔야 합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높으면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방법 두 번째입니다.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를 끊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5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60세라도 끊으시면 65세부터는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혼자 끊기 어려우시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세요. 보건소에 무료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법 세 번째입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1년에 한 번은 피검사를 받으세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확인하세요. 수치가 높으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검사하면서 관리하세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꾸준히 드세요. 수치가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예방법 네 번째입니다. 체중을 관리하세요. 체중이 늘면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이 다 따라옵니다. 5kg만 빼도 혈압이 10 이상 떨어집니다. 급하게 빼지 마세요. 한 달에 1kg에서 2kg씩 천천히 빼세요. 급하게 빼면 다시 찝니다. 예방법 다섯 번째입니다.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려우시면은 나눠서 하세요.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뇌졸중 위험이 30% 줄어듭니다. 예방법 여섯 번째입니다. 술을 줄이세요. 술을 아예 끊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줄이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소주 1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예방법 일곱 번째입니다. 잘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집니다.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세요. 잠이 안 오시면 낮에 햇볕을 쬐시고 저녁에 운동을 줄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예방법 7가지입니다. 혈압 관리, 금연, 콜레스테롤과 혈당 관리, 체중 관리, 운동, 절주, 충분한 수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둘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집니다. 발음이 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옵니다. 셋째,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집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갑니다. 넷째,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또는 사물이 2개로 보입니다. 다섯째,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두통입니다. 이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5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왼쪽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3일 후에 같은 증상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이미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 증상이 왔을 때 바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었습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뚫린 겁니다. 경고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가지가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혈압을 재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혈압을 재보세요. 혈압계가 없으시면 가까운 약국에 가세요. 약국에 혈압계가 있습니다. 무료로 재실 수 있습니다. 혈압이 140, 90을 넘으면 이번 주 안에 병원에 가세요. 130, 85를 넘으면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면서 지켜보세요. 둘째, 오늘부터 걸으세요. 저녁 식사 후에 30분만 걸으세요.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편한 신발만 있으면 됩니다. 비가 오면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5일은 걸으세요. 습관이 되면 평생 합니다. 셋째, 올해 안에 검사 한번 받으세요. 50세가 넘으셨다면 경동맥 초음파를 받아보세요. 40세가 넘으셨다면 MRA도 한번 찍어보세요.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혈압 확인, 매일 걷기, 정기검사,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혈관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뇌혈관에 좋은 음식 5가지입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입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드세요. 둘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세요. 셋째,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맵기 반찬으로 드세요. 넷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다섯째, 콩류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뇌혈관에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짠 음식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립니다. 국물을 남기시고 젓갈은 조금만 드세요. 둘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튀김, 치킨,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셋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넷째, 단 음식입니다. 과자, 빵, 음료수,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비만을 유발합니다. 다섯째, 술입니다. 술은 혈압을 올리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늘립니다. 이걸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조금씩 늘리고 나쁜 음식을 조금씩 줄이세요.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담배도 40년간 피우셨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찍어보니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2단계였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날로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1년 후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동맥경화가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는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미리 알았으면 20년 전에 시작했을 텐데요. 그때는 너무 건강해서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그분은 지금 75세입니다. 손주들과 등산도 다니십니다. 뇌졸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뇌출혈은 사망률이 40%로 뇌경색의 8배입니다. 뇌는 물처럼 말랑해서 터지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지주막하 출혈은 사망률이 50%입니다. 동맥류 파열이 원인입니다. MRA로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맥경화는 20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점점 커집니다. 넷째, 위험 요인 5가지는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 당뇨, 비만입니다. 이것들이 중첩되면 위험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다섯째, 본인의 단계를 아셔야 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로 동맥경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예방법은 상식 수준입니다. 혈압 관리, 금연, 콜레스테롤 관리, 운동, 체중 관리, 절주, 충분한 수면. 일곱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혈압 확인, 매일 걷기, 정기 검사. 이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뇌졸중은 멸종이 가능한 병입니다.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건강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지금부터 혈관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신경과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매주 검증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본인의 위험 요인이 몇 개인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0개, 1개, 2개, 3개 이상 또는 오늘 배운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건강한 혈관이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혈관을 지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